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오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썸이프 있어요. 네, 썸이프 눌러주시고, 아까 저희가 카운트 이프 했었죠. 네, 요건 조건에 맞는 개수고, 썸이프는 조건에 맞는 뭐예요? 합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썸이 합이에요. if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다 그래서 무슨 if라 그래요? 썸 if. 그래서 썸 if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를 시트라 그래요. 그래서 썸 if 시트 누르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는 SU 치시면 거기에 썸 if라고 나올 겁니다. 나중에 저기 커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요 S까지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요 if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썸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fx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지문을 이해해야 돼요. 고학년 학생의 무슨 학교요? 통점 학교. 그러면 합계를 낼 건데 무슨 학년을 찾아야 되죠? 고학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여기 범위예요.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합계 범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범위, 조건, 합계 범위.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예시예요. 네. 저는 이렇게는 안 해드릴 건데 이제 대부분 강사분들이 어떻게 해드리냐면 유인물에다가 썸이프를 써줘요. 그리고 한글로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서 해도 돼요. 여기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뭐요? 셋. 우리 지금 조건이 뭐죠? 무슨 학년? 고학년. 그러면 범위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돼요. 여기가 돼야 돼요. 왜 여기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조건에 맞는 범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학년 찾을 거다? 고학년. 그래서 범위는 A2부터 어디까지요? A6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A2부터 어디까지요? A6. 그러면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무슨 학년 찾을 거죠? 고학년. 여기에다가 한글로 무슨 학년 치세요? 고학년 치세요. 한글로. 큰 따옴표 안 치고. 큰 따옴표 컴퓨터가 쳐줘요. 네. 큰 따옴표 치지 마세요. 저희가 이거 쓰면 편한 게 뭐냐면 큰 따옴표는 누가 쳐준다? 컴퓨터. 원래 큰 따옴표 쳐는 게 맞거든요. 큰 따옴표 쳐서 치셔도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큰 따옴표 안 쳐줘요. 근데 컴퓨터가 우리가 편하려면은 그냥 글씨만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칸 클릭하시면 요 위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저희가 딴 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합계를 낼 건데 무슨 합계 낼 거죠? 네, 총점 합계 낼 거예요. 무슨 합계 낼 거예요? 총점 합계.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러면 마지막 범위는 뭐 잡으세요? 총점 잡으세요. 뭐 잡으세요? 총점. 그래서 총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점은 여기 F2부터 F 몇 가지요? 6까지.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점수가 떠요. 그리고 함수를 잘하고 싶으시면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만드는 거 말고 만들어진 거 해석하는 연습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푼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여기 된 거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 처음에
A2부터 AU까지 넣었냐. 근데 왜 이걸 넣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조건이 뭐죠? 고학년. 그러면 고학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 A2부터 AU까지 넣어준 이유가 이 조건을 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를 찾으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면 그 줄에 있는 거에서 총점을 합계를 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뭐 범위 지정했죠? 총점 범위 지정했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고학년을 찾아서 총점만 뭐해라? 더해라.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연습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게 해석이 되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가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건 쓸 수 있지만 남의 거 갖다가 사용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면 어디에서 뭘 고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거꾸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저도 이거 지금은 맘 편히 앞에서 막 떠들지만 예전에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집에서 2시간씩 공부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왜 그랬냐면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아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은 어때요? 달라요. 집에서 막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현타 온 적도 있어요. 집에서 4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10분 만에 끝났어요. 설명 다 하고 났는데 10분이 지났어. 갑자기 현타 오더라고요. 나 어제 4시간 걸렸는데 왜 10분 떠들었는데 더 떠들 게 없지?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요 옆에 칸에다가, 요 밑에 칸에다가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요번에는 저학년 학생의 수학 합계 내보세요. 고학년 말고 뭐요? 저학년 학생의 무슨 합계요? 수학 점수 합계 한번 내보세요. 얼마 나와야 되냐면 여기니까 160 나오시면 맞으세요. 60하고 그랬잖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썸이프인데 처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조건에 맞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학년 저학년이죠. 그러면 여기 범위 지정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저학년 치시고 그 다음에 합계할 총점할 거예요? 수학할 거예요? 수학. 그러면 어디 범위 지정하세요? 수학. 그 다음에 확인.
160 나오면은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밑으로 내려오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함수 기본 세팅이 여기에서 찾아서 그 같은 줄에 있는 값으로 갖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돌리면 엉뚱한 걸 갖고 와요. 그래서 함수로 데이터 만드실 때는 항상 위에가 항목이어야 돼요. 네, 항목을 이렇게 만들면 얘를 돌려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함수 몇 개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함수들이 엉뚱한 점수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오시고요. 네, 그 옆에 거. 이거 잘 안 쓰는데 이거 곱셈입니다. 뭐라고요? 곱셈. 네. 그래서 여기 결과에다가 는 치시고요. 는 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은요, SU 치세요. 네. 그럼 여기에 sum product라 그래서 네, 곱셈입니다. 요게 잘 안 써요. 실무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거 범위 지정하면 범위 지정한 거 다 곱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곱할 일이 실무에서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요거 범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FX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A2부터 A5까지. A2부터 어디까지요? A5.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번째는 B2부터 B5.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컴퓨터가 이렇게 곱해요. 얘네 둘씩. 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몇 나와요? 90. 그래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얘네들을 합친 거예요. 실무에서 잘 안 씁니다, 솔직히. 실무에서는 곱셈은 대부분 는으로 해갖고 얘하고 뭐 해라? 곱해라. 그걸로 많이 하지. 이 함수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범위 잘 잡아야 얘네들이 잘 곱하거든요. 이거 잘못 잡으면 엉뚱한 거랑 곱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연습할 때는 쓰는데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그 범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것들끼리 뭐예요? 곱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는 함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int 함수 오세요. int. 요거는 뭐냐면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정수로 만드는 함수예요. 뭘로 만든다고요? 정수.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i 치세요. 는 i 치시고, i n까지 치세요. 그래서 n까지 치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세요? 네, int 함수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그래서 int 함수 오셔서 뭐 해주세요?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fx 오시고 거기에다가 5.5 쳐보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5 나와요. 왜 그러냐면 5.5 쳤죠. 그러면 가까운 것 중에서 낮은 점수로 가요. 5하고 6 중에 뭐가 더 낮죠? 5가 더 낮죠. 그래서 낮은 쪽으로 붙어버려요.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int 함수는 그 정수만 보여주는 함수인데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낮은 쪽.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밑에다가는 는 int 또 넣으시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번에는, 여기 fx 오셔서, 마이너스 5.5 쳐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요? 5.5. 그리고 확인 누르면 마이너스 6이 떠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5.5면은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6이 있죠. 근데 이 인트 함수는 높은 곳에 붙는다고요? 낮은 곳에 붙는다고요? 낮은 곳에 붙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낮아요? 마이너스 6이 낮아요? 마이너스 6이 낮죠? 맞잖아요.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6이 더 작은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소수점은 버리고 그 중에서 더 낮은 데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6이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더 작은 값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냐면 여기 또 인트 가셔서 요번에는 저기 55.5 쳐보세요. 55.5 뭐 5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55에 가깝죠? 왜냐면 55가 더 낮은 숫자잖아요. 이 함수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왜냐면 딱 봐도 잘못 쓰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정수만 보여주는 함수인데 낮은 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5 하면은 마이너스 56이 뜨겠죠. 마이너스 56이 더 낮은 함수입니다. 근데 요런 거는 시험에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세요. 그러면 끝에가 55가 아니라 45여도 만약에 45.5면은 45에 붙는 거고, 네. 55.45.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기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소수점은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5.95 치면 56 될 거고, 여기에다가, 네. 9를 치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낮은 쪽에. 소수점은 버리고 무조건 낮은 쪽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한 번씩 그 숫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소수점 버리고 높은 쪽, 낮은 쪽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솔직히 이런 건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세요. 그래서 좀 전에 한 것 중에서는 요거 잘 나와요. 썸이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라운드는 얘네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나오면은 무조건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가 또 구한 다음에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얘네는 다른 그 함수랑 같이 나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끄시고 요번에 뭐 열어주시냐면 텍스트 함수 열어주세요. 무슨 함수요? 텍스트 함수. 텍스트 함수 할만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레프트, 라이트, 미드, 리프트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텍스트가 뭐죠? 글씨죠. 뭐예요? 글씨. 네. 그래서 레프트는 어느 쪽? 왼쪽. 라이트는요? 오른쪽. 미드는 중간. 리핏은 반복. 네. 그래서 이 리핏은 주로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요. 요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주민등록번호 할 때 뒤에 보면은
별별별별별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게 반복할 때 요 리피트 함수를 쓰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반복하는 거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레프트 먼저 해볼게요. 네, 여기 클릭하시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만 갖고 올 거예요. 뭐만 갖고 올 거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러면 는, 그 다음에 L2 치시고 그래서 L2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FX. 그 다음에 텍스트가 글씨잖아요. 뭐예요? 글씨. 네.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A2.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몇 글자 갖고 올 거냐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글자예요. 몇 글자라고요? 아홉 글자. 여기에다 몇 치세요? 9 치시면은 왼쪽에서 몇 개만 갖고 와라? 9개만. 그래서 9 치시면은 마이크로 뭐요? 소프트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갖고 와라 그래서 뭐예요? 레프트.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똑같은데 요 엑셀까지 갖고 올 건데 이거 세실 때 주의사항이 띄어쓰기도 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9이었잖아요. 11하나가 아니고 12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까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래야 어디까지 갖고 와요? 엑셀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 칸에다가 또 는, 레프트, LD. 그래서 LD 하시고 그 다음에 FX 오셔서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라고요? 12글자. 그래서 12 치시고 확인하시면 어디까지 갖고 와요? 엑셀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딴 거 아니고요. 저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빈 공간도 뭐 해야 된다? 세야 된다. 네. 이거 깜빡하면은 11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글씨만 봤을 때 11글자잖아요. 그러면 다 갖고 오려면은 몇 글자를 갖고 와야 되죠? 총. 네, 10 몇 글자? 네, 17글자. 그리고 똑같이 는 레프트. 그리고 FX 오셔서 요 글자를 갖고 올 건데 다 갖고 올 거니까 몇 글자더라? 17글자. 그러면 엑셀까지 다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라이트로 오세요. 그래서 라이트는 어느 쪽이요? 네, 오른쪽. 똑같아요, 방법은. 그래서 2016만 갖고 오고 싶으면 오른쪽에서 몇 글자죠? 4글자죠. 그래서 라이트, RI 치시고 라이트 가셔서 FX 누르시고 여기에서 몇 글자만 갖고 올 거라고요? 4글자. 그러면 뭐만 나와요? 2016만. 그냥 저거 차이밖에 없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엑셀까지 나오려면 몇 글자 갖고 와야 돼요?
7개월째 갖고 와야 돼요. 왜냐면 띄어쓰기까지 포함이니까. 그래서 RI 라이트 치시고 FX 가셔서 요 글씨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다? 7글자인데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치면 여기 밑에 결과값 나와요. 여기 한 번씩 확인하고 하시면 잘못 나오면 여기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다르게 나오겠죠. 여기도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나는 7이라고 생각해서 7을 쳤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글씨가 안 나오네. 그러면 이 수치는 잘못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서 하시면은 틀릴 확률이 조금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갖고 올 거면 몇 글자라고요? 17글자.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으니까 요번에는 미드로 갈게요. MID. 그리고 이번에는 미드 함수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올 거고 엑셀 갖고 올 거고 2016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갖고 올 거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는 치시고 미드 치세요. MI D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FX. 미드 함수는 아까는 2칸이었죠. 얘는 몇 칸이죠? 왜 3칸이냐면 미드니까 중간대로 갖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부터 갖고 올 거냐를 찍어줘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영어로? 스타트.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 글씨 눌러주세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거죠. 그러면 스타트가 몇이에요? 1이에요. 몇이라고요? 1. 그래서 스타트에다가 1 치세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총 몇 글자? 9글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9 치면은 컴퓨터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갖고 와. 몇 글자 갖고 와요? 9글자 갖고 와.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9글자만 갖고 와요. 그래서 레프트는 무조건 왼쪽부터, 라이트는 뭐요? 오른쪽부터, 미드는 내가 찍을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갖고 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갖고 오고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함수를 2개 써야 돼요. 중간중간에 뽑아낼 수는 있는데 한 번에는 못 뽑아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엑셀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몇 번째 글자죠? 아니요, 2번째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11번째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2글자. 그래서 스타트는 11. 그 다음에 갖고 올 거는 몇 개요? 2개. 그렇게 잡으면은 엑셀만 써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상하면 부르세요. 봐드릴 테니까. 그래서 미드 함수 가셔서 요 글씨에서 11번째 시작해서 몇 글자 갖고 올 거다? 2글자. 그러면 엑셀만 갖고 옵니다. 엑셀만 가지고 오게 만들어봐요. 그거 다 하신 분은 마지막에 2016만 갖고 와보세요. 여기 하면은 여기까지 9이죠. 긴 거 10. 엑셀이 몇 번째 있어요? 11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2글자. 그렇게 숫자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갖고 오세요. 마지막 몇이요? 2016. 텍스트 함수는 할만해요. 다른 함수에 비해서 뭐 아주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닌지라. 그래서 텍스트 함수는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도 이렇게 나쁜 함수는 아니에요.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특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야 재밌습니다. 네. 한번 틀어지면은 재미없어요. 그때부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동그라미 많으면 재밌고요. X 많으면 재미없어요.
공부 자체가 그런 거는 원래. 마지막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는, 미드. 그 다음에 글씨를 갖고 올 건데, 몇 번째부터 갖고 와야 되죠, 이번에는? 10, 네, 4. 그 다음에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4글자. 그래서 14번째 시작해서 4글자 하면 몇 갖고 오세요? 2016.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2016 나오신 분들 클릭하신 다음에 FX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와요. 여기 2016 보이세요? 근데 앞뒤로 큰 따옴표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문자예요. 이거 숫자 아니에요. 앞뒤에 큰 따옴표 붙으면 무조건 문자입니다. 그래서 얘 갖고 계산하면 계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는 숫자로 2016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문자로 본다, 숫자로 본다? 문자로 본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여기에다 계산한 다음에 왜 안 나오냐고. 안 나오는 이유는 문자는 덧셈 뺄셈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덧셈 뺄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뭘로 갖고 왔기 때문에 문자.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상급됩니다. 이건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긴 하세요. 그 다음에 repeat 함수 할 겁니다. 여기 마지막 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는 치세요. 는 치시고 re. 그러면 제일 밑에 repeat 함수 나오세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fx 누르신 다음에 뭐를 넣어볼 거냐면 별 넣어볼 거예요. 뭐 넣을 거라고요? 별. 특수문자는 미음의 한자예요. 한글로 미음 치시고 한자 치시면은 여기 별 나옵니다. 그래서 별이나 이런 기본적인 건 미음의 한자예요. 그 다음에 원문자는요 이음의 한자. 그 다음에 로마자는요 지읒의 한자. 그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시험에 나왔는데 뭐 별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당구장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미음의 한자. 그 다음에 원문자는 뭐예요? 이응의 한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자는 뭐예요? 지읒의 한자. 그 세 가지는 다른 파트에도 나오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별 눌러주세요. 까만 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수 쓰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넣고 싶으시면 3. 그리고 엔터 치면 몇 개 들어와요? 3개. 10 치시면 몇 개 들어와요? 10개.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뭔가를 넣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소비자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갖고 오래. 근데 뒤에다가는 별표 찍어갖고 오래.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를 만든 다음에 복사해갖고 뭐예요? 붙여넣기 다 해요. 네,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함수 갖고 뭐예요?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 그래서 리피트 함수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뭐 10도 있고 이건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41페이지 보시면 3분의 9도 있어요. 네, 3분의 9면은 3이죠. 네. 그것도 일부러 넣어 놓으셨는지 어쨌든 분수 계산도 됩니다. 그래서 뭐 3이든 5든 숫자 넣어 주시면은 거기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죠. 그럼 잠깐 여기 미드 함수 와보실래요? 미드 함수에서 여기 2016 아까 구한 거 있으세요? 네. 이 2016 뒤에다가 별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뒤에다 별표 붙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연산자 치세요. Shift 7. 그냥 순서는 이거예요. 여기 2016 클릭하시면 요 위에 함수 떠요. 그 뒤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7 연산자 붙이시고 뭐 연산자라고도 하고 연결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건 붙일 때 그 다음에 아까 반복하는 게 뭐였죠? 리핏 RE 치세요. 그러면 일반 함수처럼 떠요. 네. 함수처럼 떠요 안 떠요? 뜨죠? 그 다음에 여기 리핏 보시고 REPT REPT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FX 그래서 FX 오시고 아까 별표가 뭐였죠? 네, 미음에 뭐요? 한자. 그래서 미음에 한자 하시고 별 선택하신 다음에 별 많이는 아니고 5개만 붙여볼게요. 뒤에다가. 그럼 밑에다가 몇이라고 치세요? 5라고 치세요. 그래서 5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2016 뒤에 뭐 붙일 수도 있어요. 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만 만들 줄 알면 어느 글씨에다든지 붙이는 게 다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네, 연결하는 게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죠. 그래도 뒤에다 붙일 때에는 그 연결자만 붙이면 돼요. 그럼 뭐 님부터 해갖고 뭐 원부터 해서 다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잠깐 더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4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내일 이제 날짜 시간 함수 할 건데 날짜 시간 함수 하기 전에 내일이 좀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오늘보다는. 그래서 거기 날짜 시간 43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시면 today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today. today가 뭐죠? 오늘이죠. 그래서 는 to 쳐보세요. to 쳐보세요. 그래서 to 치시고 네, 그러면 today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얘는 fx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로만 닫으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오늘 날짜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실무에서 쓰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 공부해서 배웠다 그래서 실무 가갖고 오늘 날짜 쓸 때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0월 30이죠. 근데 이 밑에다가 내일 된 다음에 today를 또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일 날짜랑 다 바뀌어요. 한 번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절대 today 함수는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칸에서 다른 today를 치는 순간 위에 있는 today까지 같이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today 쓰시는데 실무에서는 today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빈칸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신 채로 엔터키 앞에 보시면 세미콜론이라고 있어요. 점 찍고 짝대기 그어진 거. 그거 치시면 오늘 날짜 떠요. 이건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날짜를 텍스트로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쓰셔도 돼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날짜인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함수로 갖고 온 거고 얘는 텍스트로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 텍스트로 갖고 왔으니까 다른 날짜에 해도 이 글씨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채로 세미콜론 누르시면 지금 시간 떠요. 이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채로 세미콜론, 그러니까
컨트롤만 누르면은 날짜.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은 현재 시간. 지금 몇 시에요? 5시 47분이에요. 몇 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애매해서 제가 지금 딴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엑셀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날짜를 빨리 쳐야 돼. 그러면 그것만 누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게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 틀리면 당연히 여기도 어때요? 틀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데이는 공부할 때만 쓰시는 거고 회사 가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사에서는 컨트롤 세미콜론이에요. 지금 시간 하실 거면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뜨. 근데 참고로 저도 이건 몰랐어요. 투데이. 왜냐면 제가 회사에서 이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투데이 수업하는데 예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 투데이 썼다가 한번 깨졌대요. 근데 왜 깨졌냐면 오늘이란 것만 알았지 또 나오면은 날짜가 바뀌는지는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문서 만들어갖고 제출한 다음에 예전 거 찾아오라 그래서 예전 거 프린트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오늘 날짜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투데이는 공부할 때만 쓰시는데 시험 볼 때도 거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너무 쉬워요. 그냥 투데이하고 엔터만 치면 오늘 날짜 뜨잖아요. 이런 거 시험에 잘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내더라도 아까 저런 거네요. 몇 번째로 크냐? 세 번째로 크냐? 두 번째로 작냐? 왜냐면 이거는 거기에다 내가 수치를 어쨌든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투데이 자체는 그냥 가로만 치면 되다 보니까 시험에 그렇게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투데이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함수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커말용으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함수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각 자리마다 다 깔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집에 가서 연습하실 분들은 가지고 가서 연습하시면 돼요. USB에 담으셔서. 거기 답도 있어요. 파일 2개예요. 문제하고 답하고 해서 2개 제가 다 깔아 놓을 테니까 내일 잠깐 한번 구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분들은 그거 USB로 옮겨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또 보셔도 돼요. 근데 옛날 거랑 저희 시험하고는 맞는데 커말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게 몇 문제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업데이트 되면 함수가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그 S 들어간 거 있죠. 그게 내일 제가 드리는 거에는 9버전이라 S 들어가는 건 없어요. 썸이프? 네, 썸이프는 있는데 썸이프 S 복수는 없어요. 네, 제가 내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커말에는 복수도 나오는데 저희 시험에는 복수 안 나오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내일 나머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